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0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4억 7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1등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던 회차였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바로 대한민국 대 오만, 바로 1번 경기부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투표율 92.6%의 대한민국 승리 선택을 했던 분들이 나가리가 됐고, 제가 볼 땐 대부분의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 라이브로 경기를 시청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라이브로 경기를 시청을 했는데, 야, 정말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매번 정말 각자 팀에서 활약하는 유럽파들을 모아다가 이지랄로 경기력을 만든다는 게 홍명보 감독님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뭐 잔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잔디 얘기는 이제 좀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잔디 탓을 한다 생각이 들고, 사실상 상대 팀도 똑같은 잔디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잔디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잔디가 구린 건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번 경기 오만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인데다가 오만의 날씨에 비하면 너무 추운 한국 날씨였고, 라마단 기간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에 하나에 속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태양이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돼서 여러모로 오히려 오만이 더 핸디캡을 안고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비겨버렸으니 대한민국 축구가 치약욕을 처먹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님의 문제라고 보이는 게, 일단 선수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누가 생각해도 오만은 최대한 수비 라인에 버스 두 줄 세워서 막다가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됐는데, 이런 밀집되어 있는 수비를 뚫어줄 수 있는 건 창의적인 패스를 잘하는 선수를 활용하거나 크로스를 활용해서 헤딩슛이나 세컨볼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선수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톱에 193cm의 오세훈 선수를 안 쓰고 183cm의 주민규 선수를 선발로 세웠죠.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를 쓸 수 있는 이강인 선수를 안 쓰고 백승호 선수를 선발로 세웠죠.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홍명보 감독 생각과는 다르게 일찍 투입이 됐지만, 바로 레벨이 다른 어나더 클래스라는 걸 이강인 선수가 실력으로 보여줬죠. 기가 막힌 패스로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진짜 패스 뿌려주고 드리블하면서 탈압박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박용우 선수를 계속 기용을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볼 땐 좀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좀 수준 미달이다라고 보였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도 좀 교체 아웃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수가 많았고, 이번 경기에서 볼 소유권만 상대팀에게 19회를 넘겨주는 악영향을 끼쳤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독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선수 교체를 해주고, 가지고 온 전술이 안 통하면 바꿔주고 해야 되는 게 감독인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구장창 U자형 빌드업 들어가서 수비가 밀집돼 있으니까 계속 측면으로 갔다가 뒤로 돌렸다가 반대쪽 측면으로 갔다가 다시 백패스하고 다시 반대쪽 측면으로 가고, 아우, 이 점유율만 높은 개답답한 축구였죠. 아무튼 지금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는 경기대로 조지고 선수는 선수대로 조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나 의문이 들고,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4선에 성공하는 걸 보면 이대로 뭐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참 축구팬 입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뭐 잠시 대한민국 경기 결과를 얘기하다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의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최종 픽은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린다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20회차에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이미지를 올려드리니까 각자 궁금하신 경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픽을 했는지 질문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최종픽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만 21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면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드리는
경기로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14경기 모두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의 하단에 나와 있는 배팅맨이 제작한 축구토토 승무패 1등을 위한 행운의 굿즈 상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매 회차마다 굳이 검색을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몰도바 대 노르웨이죠. 자, 피파 랭킹 151위 몰도바와 피파 랭킹 43위의 노르웨이와의 경기로 일단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어제 대한민국 대 오만이 피파 랭킹 60위 정도 차이가 났었지만 무승부가 뜨는 이변이 나왔는데 이 경기는 무려 110위 정도가 피파 랭킹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몰도바의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노르웨이를 상대로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만 비교해봐도 노르웨이는 맨시티의 홀란드, AT 마드리드의 쉐를로스, 울버햄튼의 요르겐 라르센 같은 좋은 공격수를 보유 중이고 아스날의 웨데고르, 라이프치히의 안토니오 누사, 풀럼의 산데르베르게 같은 미들 자원, 브랜드포드의 아예르, 도르트문트의 리에르송 같은 수비 자원, 세비야의 닐란드 골키퍼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선수가 없는 노르웨이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부러지면 그냥 2월이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몰도바의 단통 패배로만 저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이스라엘 대 에스토니아. 피파 랭킹 76위 이스라엘과 피파 랭킹 123위의 에스토니아와의 경기로 사실상 맞대결 전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맞대결 전적이 없었냐? 네이션스 리그만 봐도 작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강팀들을 만나는 쪽이었고 에스토니아는 피파 랭킹 117위의 아제르바이잔, 피파 랭킹 142위의 리투아니아, 피파 랭킹 137위의 페루제도 같은 팀들과 경기를 치르는 쪽이었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를 헝가리에서 하기 때문에 홈 이점이라는 게 없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경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이라 오히려 마음 편히 축구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의 경기력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원정팀 에스토니아 선수단에서는 솔직히 아는 선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잉글랜드 2부 리그 리즈에서 22경기 선발 출전해서 7득점을 기록 중인 마노루 솔로몬 선수가 있고 잘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오스카굴루 선수가 16경기 선발 출전해서 9경기 9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키퍼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다니엘 페레츠 선수가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조지아 대 아르메니아. 피파 랭킹 68위 조지아와 피파 랭킹 100위의 아르메니아의 경기로 승강전 1차전에서 아르메니아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0대3 대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득점 장면을 보면 아르메니아의 수비 라인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사실상 두 번째 득점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뻥 차준 볼이 아르메니아의 뒷공간으로 떨어졌는데 전혀 아르메니아의 수비진이 업사이드 라인이 일정하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대로 업사이드 트랩이 뚫리면서 실점하는 상황이 나왔었죠. 그리고 수비진의 따라 붙어도 조지아 선수들을 따라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경기력으로 봤을 때 조지아가 승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현재 1차전을 대승을 기록한 조지아이기 때문에 2차전에서 무난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홈에서 대승을 기록하고 원정을 갔다면 투픽을 가져갈 텐데 아무래도 홈 경기라는 점에서 홈팬들 앞에서 쪽팔리는 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차전에 보여준 경기력 그대로 조지아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조지아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헝가리 대 튀르키예. 자, 피파 랭킹 30위 헝가리와 피파 랭킹 28위 튀르키예의 경기로 1차전에서 튀르키예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결과만 보면 홈과 원정이 바뀐다고 해서 헝가리가 승리할 것 같진 않지만 1차전 경기 기록을 보면 헝가리가 못해서 3대1로 패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슈팅 숫자도 헝가리가 더 많았고 결정적인 기회 숫자도 헝가리가 한 개 더 많았었는데 튀르키예 골키퍼의 선방이 5개가 나오면서 튀르키예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실히 홈 응원바를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 2차전을 치른다라면 헝가리가 홈에서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배당 역시 1차전 대패를 한 헝가리지만 헝가리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죠. 다만 헝가리의 주전 수비자원인 졸트나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튀르키예와의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했던 셰페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반대로 튀르키예의 경우도 1차전에서 주전 수비자원으로 출전했던 칸 아이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던 오르쿤 코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무패 어느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경기지만 1차전 3대1 승리로 여유가 있는 튀르키예가 원정에서 좀 더 방어적인 경기를 취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홈팀 헝가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세르비아 대 오스트리아. 자, 피파 랭킹 32위 세르비아와 피파 랭킹 22위 오스트리아와의 경기로 1차전은 1대1 무승부 결과가 나온 경기였는데 어떻게 무승부가 나왔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오스트리아의 압도적인 경기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70%의 세르비아에 비해 3배의 슈팅을 기록했고 유효 슈팅 숫자도 더 많은 기록을 보여줬죠. 전반전에 수비 뒷공간으로 뻥 차준 볼을 오스트리아의 아르나토비치 선수가 헤딩으로 뒤로 떨궈주면서 그레고리치 선수가 발리슛을 성공을 시키면서 쉽게 앞서 나갔던 경기였는데 후반전에 세르비아의 사마르지치 선수의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1대1 동점으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력이라면 세르비아가 패배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세르비아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슈팅은 많이 가져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0점이 안 잡힌 슈팅들만 나온다라면 세르비아가 버티고 있다가 190cm의 블라우비치 선수나 미트로비치 선수의 대갈박 한 방으로 충분히 결과가 바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1차전처럼 아탈란타의 사마르지치 선수의 중거리 슛 한 방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르비아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어요. 자, 11번 경기 스페인 대 네덜란드. 피파 랭킹 3위 스페인과 피파 랭킹 7위 네덜란드의 경기로 1차전 네덜란드의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차전에서는 스페인이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전 기록에서 스페인이 결정적 기회 숫자라든지 슈팅 숫자에서 네덜란드에 비해 앞섰고 네덜란드의 골키퍼 선방이 5개, 스페인의 선방이 2개로 네덜란드의 골문을 확실히 스페인이 더 위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사실 잘 하긴 했는데 승리할 수 있던 걸 후반 막판에 하토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나왔고 후반전 84분에 투입된 최근 아스날에서 골 감각이 좋은 미켈 메리노 선수가 후반 로즈타임에 극장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 홈으로 돌아와서는 미켈 메리노 선수를 1차전에서 후반 10분 정도만 뛰게 했기 때문에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홈 응원발을 앞세워서 경기를 한다면 스페인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프랑스 대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2위 프랑스와 피파 랭킹 13위 크로아티아의 경기로 저는 솔직히 1차전에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는데 크로아티아가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여서 굉장히 결과를 보고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페리시치 선수가 예전에 토트넘에서 하던 거와는 다르게 대표팀에서는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가 프랑스의 경우는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할 때 크로아티아에 오히려 처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프랑스가 2차전 홈으로 온다면 제가 볼 때 1차전과 다를 바 없이 또 점유율을 프랑스가 많이 쥐고 경기 운영을 할 텐데 이런 프랑스를 잘 공략하는 게 크로아티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최근 3번의 맞대결 동안 크로아티아가 프랑스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어쨌든 프랑스가 원정에서 점유율을 쥐고 슈팅을 많이 때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하면서 2대0 패배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홈이라고 해서 뭐 원정과 다른 경기력이 갑자기 나올 거라는 기대는 또 되지가 않고 있어서 워낙 프랑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때 크로아티아의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프랑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포르투갈 대 덴마크. 자, 피파 랭킹 6위 포르투갈과 피파 랭킹 21위 덴마크의 경기로 1차전에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덴마크의 공격이 지속됐었고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2대0이 될 수 있었는데 1대0으로 한 골 차이로 승리한 덴마크라서 한 골 차이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2차전 포르투갈 원정이라고 해서 갑자기 수비적으로 나오는 경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포르투갈의 경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빠른 85년생 호날두 이 새끼는 이제 좀 사우디에서만 놀게 놔두고
최전방 공격수를 좀 다른 선수로 선발 출전시킨다면 충분히 홈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차전에서 이게 포르투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덴마크에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포르투갈 승리 배당에 제가 싫어하는 1.4대 정배당이 들어와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이 경기 포르투갈의 승무 투픽으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독일 대 이탈리아. 자, 피파 랭킹 10위 독일과 피파 랭킹 9위 이탈리아의 경기로 1차전 이탈리아의 홈 경기 제가 이탈리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서 멤버십 분들께 지난 회차 공유를 드렸었는데 어떤 분께서 왜 이탈리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는지 여쭤보셔서 답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양 팀의 공격 자원들을 비교해 봤는데 이탈리아의 경우는 레테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독일의 경우는 하베르츠 선수가 없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수 외에도 공격진들, 독일의 공격진들 이번 시즌 굉장히 짱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하고 홈으로 와서 경기를 하는 독일이기 때문에 저는 독일이 패배할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독일이 승리하거나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면서 독일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독일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확실히 그래도 홈 응원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MH의 경우는 분석할 만한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한민국처럼 좋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비용신짓을 할 수가 있는 게 A매치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들은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독식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ake it all.